내가 자다 일어난 지가 언제인데 왜 자꾸만 현자들은 이제 그만 깨어나라고 하는 것일까? 나는 이미 눈을 뜨고 있는데 왜 자꾸 끌어당김을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이제 그만 눈을 뜨라고 하는 거야? 대부분의 인간들이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잠든 채 살다가 죽는다는데 그게 대체 뭔 소리야? 성공이랑 뭔 상관인 거지?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영혼까지 자극하는 터칭 소울, 저는 디나입니다.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자꾸 깨어나라고 하고 자꾸 눈을 뜨라고 하는데 이미 눈 뜨고 일어나서 밥까지 먹고 있는데 왜 자꾸 아직도 자는 중이라고 하는 거지? 내면의 눈을 뜨라고 하는데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명상으로 눈을 뜬다고? 말이 되나? 온통 의문투성이었습니다. 끌어당김이나 성공 관련 책만 해도 수십 권, 수백 권을 읽은 것 같은데 모두 하나같이 비슷한 말만 늘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책을 팔아먹기 위해서 그냥 좋은 말만 써놓은 거라고 생각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원하는 인생을 살려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제대로 끌어당겨서 모두 이루면서 살려면 긍정적으로 살아라. 억지로라도 웃어야 한다. 뇌는 근육이 움직이는 것으로 감정을 판단한다. 그러니까 웃긴 일이 없어도 웃는 것처럼 근육을 움직여라. 그러다 보면 뇌가 속아서 감정도 좋게 만들어준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이런 말은 사실인 것은 맞습니다. 뇌과학자들이 여러 연구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이니까요. 그런데 이걸 알면서도 습관화시키기는 꽤 어렵잖아요. 명상하면 내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해서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자꾸만 딴 생각이 나서 하다 말다 하기도 하셨을지 모릅니다. 꼭 모든 것을 깨달은 현자까지는 될 필요도 없고 눈을 감고 있든 잠에서 깨어나지 않든 다 상관없으니까 지금보다는 잘 살게 되면 좋겠어 라는 소원을 품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찌 되었던 내가 끌어당김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나도 인간 자석이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은 고민을 했던 사람으로서 도움이 될까 하여 올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은 것들의 끌어당김 달성은 감사한지 모르고 지나쳐 버립니다. 자기가 이것을 끌어당겨서 얻게 되었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성공축에 끼워 넣지도 않죠. 세상에 어느 하나 끌어당김이 통하지 않았던 것은 없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배가 고프거나 기저귀를 갈아줬으면 좋겠다 싶으면 울거나 징징거립니다. 아이가 조금 크면 장난감을 사달라고 연실대를 쓰거나 그래도 안 되면 착한 일을 해서 용돈을 타야겠다고 생각하고 아빠 구두라도 닦아놓죠.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말로, 생각으로, 그리고 행동이나 다른 여러 가지 시그널로 다양한 방법으로 원하는 것을 얻고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미 끌어당김 원리를 터득하고 있습니다. 끌어당김 책 읽지 않았어도 우리는 이미 그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단순히 그건 작으니까, 그건 당연했으니까 생각하지도 않고 이게 원리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나쳐 버린 것뿐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인간은 손익보다는 손실에 아주 크게 반응하는 본능을 가졌습니다. 그러한 본능을 가졌기 때문에 소소한 성공은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넘어가지만 반대로 손실이 나면 내가 피해를 입거나 내가 손해를 보거나 실패하면 그게 정말 아주 작은 것이라도 기억을 잘하게 됩니다. 내가 받은 10,000원보다 내가 누군가에게 준 10,000원은 더 잘 기억하죠. 내가 생각해서 준 선물에 고맙다는 말이 시원찮게 들어오면 괜히 손해를 입은 느낌이 들면서 다시는 저 인간한테 선물 주나 봐라 하기도 합니다. 기분 좋게 줬다가도 오는 게 시원찮으면 관계 정리까지 생각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게 절대 손해보기 싫어하는 그 마음들 때문에, 그 본성 때문에 수도 없이 해왔던 성공을 제대로 기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얘기로 예를 들어 볼게요. 과자가 먹고 싶다고 아이가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과자 살 돈이 필요하다.
과자를 사 먹는 모습을 그린다. 아, 생각할수록 꼭 그 과자를 먹고 싶어진다. 기분 좋아지는 과자 먹는 생각만 하면서 누워있는데 현관에 놓인 아빠 구두가 보인다. 아, 이거다 싶어서 열심히 구두를 닦아본다. 착한 일을 해서 당연히 줘야지라며 아빠가 돈을 주신다. 용돈을 감사하게 받는다. 나는 신나게 뛰어가서 과자를 사 먹는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면 아마 비슷한 일이라도 그동안 살아오면서 다 겪으셨을 겁니다. 과자가 먹고 싶은 게 최종 목표입니다. 과자 살 돈이 필요한 건 목표를 위한 수단이죠. 과자를 사 먹는 생각을 하다 보니 직감적으로 구두를 닦으면 용돈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두를 닦는 행동을 실행합니다. 용돈을 줄 거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잘했다는 말과 함께 아빠가 용돈을 주죠. 내가 착한 일을 했으니까 아빠가 용돈을 주시는 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받습니다. 목표 설정, 기분 좋은 상상, 직감이 알려주는 방식, 확신, 그리고 당연함, 그리고 결국 받아냄. 이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이미 여러분 모두가 알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본성 중에서 합리화시키는 본성이 있습니다. 똑같이 진짜 못 살고 진짜 어렵고 힘겹게 살았는데 한 사람은 성공했고 한 사람은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과거는 어떻게 회상될까요? 성공한 사람은 힘들었던 과거가 있어서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실패한 사람은 힘든 과거 때문에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똑같은 학대를 받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았는데 누구는 과거 때문에 범죄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누구는 과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살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도와주면서 사는 선구자가 됩니다. 누구는 흙수저라서 안 된다고 하고 누구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많은 경험을 해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똑같이 돈이 없던 사람인데 누구는 돈이 없어서 가난하다고 말하고 누구는 돈이 없어서 부지런히 살다 보니 부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축구에서 승부차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관중들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실패하면 왜 쟤를 써가지고 골대 맞고 나가게 하냐? 내가 쟤 나올 때부터 알아봤어. 감독 교체해라. 그런데 성공하면 와 진짜 신의 한 수였어. 왠지 이길 것 같더라니. 역시 내 예감은 틀린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하죠. 어떤 게 진짜 과거일까요? 어떤 해석이 진짜입니까? 뭐가 진짜 끌어당김의 원리일까요? 살면서 그동안 안 된 것만 주구장창 되새김질하면서 찾아보지 말고 아주 작은 거라도 됐던 거를 찾아보는 습관. 내 해석에 따라서 과거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 습관과 알아차림만으로도 여러분은 한 발짝 더 앞서가실 수 있습니다. 꼭 모든 것을 깨달아야만, 모든 것을 통달해야만 잘 살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영상이 끝나면 현재 나의 걱정거리가 왜 쓸데없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걱정된다의 의미를 두지 마시고 이 걱정은 쓸데없는 것이다라는 그 전제에 무게를 둬서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 됩니다. 내가 겪었던 과거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나에게 다가올 앞으로의 내 미래 어떻게 설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옳은 방향으로 가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